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네이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도 순항하고 역대 분기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날개단 네이버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IR 자료가 나오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도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이 IR 자료를 좀 보면서 실적 어떻게 된 건지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기별 매출을 놓고 본다고 할 때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검색은요, 플레이스 광고 성장, 그 다음에 상품 개선 및 외부 매체의 상품 확대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정도 성장을 했고요. 디스플레이는 PD지명 확대라든지 아니면 타겟팅 고도화가 지속되면서 11% 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 영역인데요. 브랜드와 협업 및 이용자 혜택 강화, 그 다음에 배송 품질 개선 등에 따라서 거래액 상승과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라든지 도착 보장 사용률 증가, 이거 예전에 그 쿠팡이 뭐 정부에서 뭐 권고를 받았죠. 어디에서 좀 권고를 좀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뭐 그 와우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거 안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 못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끼어든 게 네이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당일 배송해줄게, 이런 거였습니다. 매출은 이제 12% 정도 증가했고요. 스마트 스토어와 서비스 거래액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플랫폼 거래액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도별 또는 뭐 전 분기별 계속해서 모습이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멤버십 혜택 강화로 인해서 전체 누적 가입자 수라든지 액티브 이용자 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 지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커머스 광고 같은 경우는 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뭐였습니까? 멤버십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핀테크 쪽이긴 한데요. 3분기의 결제액은 외부 생태계 지속 확장이 되면서 얘도 연도별, 분기별 성장을 했고요. 외부 결제액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뭐했다? 9조 6천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주문 예약 성장 및 현장 결제 확대가 이어지면서 오프라인 결제액도 무려 78% 정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 대상 확대라든지 해외 여행보험 비교 출시 등 대출보험 비교 라인업도 확대했고요.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반 부동산 VR, 매물단지 투어 출시하면서 플랫폼 사업도 확장을 했다. 이거 뭐냐면은요, 그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V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언급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안경을 딱 끼고, 부동산에서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 부동산에서 이미 촬영했던 이 3D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 집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 좀 핫하긴 했는데, 업황이 AR이든 VR이든 이런 업황이 조금 억눌리다 보니까 조용하긴 했었죠. 자,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일본 라인만가 역대 최고의 MAU 및 아니면 유료 이용자를 기록을 하면서요, 유료 컨텐츠 매출 견인했고요. 일본 광고 매출도 고성장하고 있다. 6월에 한국 AI 개인화 기능 출시하면서 플랫폼 사용성도 강화되고 있고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노우 같은 경우도 3월 네이버 Z 연결 제외 효과 지속하고 AI 콘텐츠와 연계로 카메라 앱은 뭐 유료 구독자 수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좀 많이 좀 보이는 것들이 웹툰 쪽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기는 하네요. 예. 웹툰도 이제 네이버 웹툰 뭐 이런 것들 있을 거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뉴로 클라우드라든지 라인웍스 유료 아이디 수 확대 등으로 클라우드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1,40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라인웍스 유료 진행이 되면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사우디 주택부와 디지털 트윈 사업 매출 발생을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가면 갈수록 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러면서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뭐합니까?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징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요,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좀 보여주긴 했고요. 주주 환원 정책, 이 부분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뭐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특별 주주 환원 프로그램 공시가 10월 2일에서 25일 정도 발행해서 총 1.5% 정도에 해당하는 4천억 정도죠. 이거 매입 완료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11월 13일 소각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 소각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서치 플랫폼 성장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이 네이버가 유럽이나 뭐 중동 가갖고 사람들이 구글 안 쓰고 네이버로 서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제한된 성장이 조금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플러스 스토어 출시 이후 유저 반응이라든지 신규 앱 유저들의 전략은 어떤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커머스 애처럼 끊김없이 쇼핑 서비스를 위해서 앱으로 제공을 할 결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현재 초기지만 거래, 광고, 유저 피드백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멤버십 넷플릭스 제휴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제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까? 넷플릭스는 TV와 같은 다른 콘텐츠를 소싱할 때 크기가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넷플릭스 때문에 변화는 없다라고 하네요.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하이버 크로바 X의 검색 전면 도입은 언제 될 것인가,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생성형 AI 검색으로 CUE의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전략을 세워놨고요. 내년에는 모바일에 AI를 적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경쟁사 대비 생성형 검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정확하게 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내년에 서치 플랫폼의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은 좀 불확실한 요인이 좀 많기도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성과형, PD형 광고가 높은 성장세를 좀 기록 중이고, 올해는 한 20% 정도 성장했던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질문들이 조금 이렇게 나아졌던 것들 우리가 좀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 좀 빠르게 얘기를 해갖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좀 돌려본다라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네이버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역대 분기 실적 최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니까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어. 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을 했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하락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볼 거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다음 분기라든지 이런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좋지 않게끔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단은 재료가 나왔으니까 잠깐 조정받자 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가로 이 18만원 라인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 앞전 물량에서 좀 두드려 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뭐 어찌되었던 거나 그동안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한번 돌파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얘가 여기서 재돌파하는 것들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1월 13일 정도에 4,050억 정도 매입을 했던 것들을 소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은 좀 외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네요. 투신과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 물량이 조금 많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가는 뭐 오늘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18만원을 돌파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여기에 일단 좀 물려있던 물량들이 여기서 조금 나와가지고 이게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었죠. 물론 욕심 같으면은 얘가 이렇게 막 올라가서 밀려서 요런 꼬리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음봉이 좀 나아졌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허브경제TV요. 어떤 뉴스 나오면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 전에 정리해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서 올려드렸던 것들이 오늘 장중에 다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희와 함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뭐 변압기라든지 뭐 양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다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강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 뉴스, 뭐 종목이 나오면 종목군들, 거기에 대한 코멘트까지 짤막하게 달아서 여러분들한테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무료 추천주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 저희가 뭐 매일은 아니지만은 좋은 종목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려요. 그 종목이 알테오젠이었는데 오늘 한 장중에 45% 정도로 찍어버리는 모습까지 나와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다 제공 받아보실 수 있고 다 챙겨갈 수도 있고, 저희 뭐 미국 주식도 하고 있는데 포트가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 공식 채널 입장하는 방법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뭐 네이버 궁금한 거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또 그걸 가지고 우리 내일 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목표 주가 26만원 정도로 세팅을 해놨네요. 삼성증권에서 뭐 26만원까지 간다라고 해도요, 거기까지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는 23만원 정도를 목표로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